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운성결례과 진성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호흡기에 관해서 어, 말씀을 나누고자 또 이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이미영님, 최민영님, 김이나님, 커피리버님, 영투님, 식탐 많은 꼬물야왕님, 이원희님, 정지혜님, 이민재님, 살구사랑님, 김다슬님, 프리자님, 이화자님, 희준님, 찌닝님, 민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숨이 자꾸 막히는 당신, 폐가 보내는 SOS 신호 총정리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여러분, 많은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폐는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폐가 통증을 못 느껴? 아니, 굉장히 폐가 아프고 숨도 차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 많이 통증이 있는데 왜 폐가 통증을 느낀다는 감각이 없을까? 이런 의아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폐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 초기 질환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인가를 아실 때 호흡기 건강을 조금 더 빨리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님님 거님 45만 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강의하라고 또 저렇게 큰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제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강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일단 비정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이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폐포를 우리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육각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폐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과 폐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우리가 정상적인 폐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정상적인 폐포일 때 숨을 들이쉬면 폐포가 늘어나고 숨을 내쉬면 폐포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폐의 정상적인 이제 폐포의 상태인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정상적인 폐포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풍선과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풍선 주위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는 이제 RBC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폐로 들어온 공기를 산소를 RBC 적혈구에게 주고 우리 몸에 대사를 하고 난 찌꺼기들 이산화탄소를 이 폐포로 내보내는 이런 게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폐포 안에 정상적인 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입 1과 타입 2의 폐포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마크로파지라고 해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 균들을 잡아먹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폐포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비정상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정상인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폐포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라는 이 대식 세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폐포가 늘어나고 폐포에 물도 차고 폐포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폐는 통증을 못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는 또 병원을 반드시 가야 되는 폐의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을 하나만 꼽으세요 얘기를 한다면 호흡기내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숨이 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통증에 대한 감각은 없지만 숨이 찬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폐와 기관지는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셔서 공기를 쉬고 내쉬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그 장기이기 때문에 숨이 차다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 보비 일투엠님 45만 원. 이거 오늘 무슨 날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후원을 주셔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다가 지금 심장이 지금 덜컹덜컹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비오비님. 그래서 어쨌든 숨이 찬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이고요. 폐 쪽에서는 SOS 신호, 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증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숨이 차다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이 차면요, 폐가 이상이 있다는 SOS 신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숨이 찬 대표적인 질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식, 또 폐암, 또 폐렴,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대표적인 질환들이 숨이 차다고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이 차다고 할 때에는 흉부 사진을 찍어봐야 되고 흉부 CT를 찍어봐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혹은 아주 숨이 차고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할 때에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침을 한 3, 4일 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바로 가실 필요가 없죠. 특히 뭐 호흡기내과까지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기침을 이제 예를 들었지만 기침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근데 기침이 뭐 2달 이상 가요. 뭐 1년 동안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하는데 기침하면서 가래가 나오고 피가 나와요. 이러한 증상들은 반드시 호흡기내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숨이 차다라는 증상은 하루 이틀 됐어도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숨이 유난히 차다. 이 유난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다라는 말씀이시죠. 하유 4544님, 유선홍님, 감사드립니다. 유선홍님. 환자분, 네, 감사드립니다. 유선홍님. 저희 병원 환자분이신데, 항상 이렇게 또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선홍님. 오늘 강의도 우리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숨이 유난히 찰 때, 특히 뭐 2층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다라든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숨이 차다라든지, 걸으면 더 숨이 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숨이 차다는 게 다 같은 호흡곤란이지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숨이 별로 안 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약간 걷는 데는 숨이 별로 차지 않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누워있을 때도 숨이 차고, 어떤 분은 누워있을 때는 숨이 안 차고. 그래서 여러분, 숨이 차다라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증상이지만 그 숨이 차다는 거에 나타나는 또 양상, 세부 내용들이 질환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 내가 숨이 찬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이 차는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호흡기내과 측면에서 본다면 숨이 차다는 것은 이제 몸 안에 염증이 있다, 폐 안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요. 좀 더 심각한 질환은 폐에 뭔가 종양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흔한 거는 폐의 기능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염증, 종양, 기능 저하, 이렇게 대표적인 폐의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이 찬 경우에는 하루 이틀 됐다고 해도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단 여기 유난이라고 제가 써놨죠.
숨이 그냥 좀 답답한데 뭐 이 정도는 빨리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지만 갑자기 숨이 막 너무 차요. 괜찮았다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저께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숨이 너무 차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이라는 거는 서서히 진행되는 병도 있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었을 때 여러분 물이 끓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88도에서는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98도가 돼도 끓지를 않아요.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100도가 돼야지 물이 팔팔팔팔 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88도, 90도에도 사실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숨이 찬 경우는 제가 강조하기를 88도, 70도 이렇게 비등점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숨이 갑자기 차는 경우에는 그 비등점이 100도가 아니라 50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유난히 찰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무기폐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단순 사진입니다. 단순 사진. 여러분, 우리 폐는 양쪽에 공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까맣게 나와요. 영상이.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른쪽처럼 까맣게 나와야 정상적인 폐의 엑스레이 음영입니다. 근데 여기 왼쪽을 보시면 허옇잖아요. 폐는 이렇게 여기 오른쪽 왼쪽 양쪽에 대칭으로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까맣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왼쪽은 완전히 하얗잖아요. 이게 바로 무기폐. 무기폐라는 건 뭐냐면 폐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 있다. 공기가 못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게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 뭐가 없냐? 공기가 없다. 그래서 무기예요. 공기가 없는 폐.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무기폐를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에 한쪽이 하얗게 나오면 왜 이 한쪽 폐에 공기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폐를 찍으면 이렇게 까맣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여기가 허옇게 돼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기폐만 있는 게 아니라 무기폐 더하기 기흉까지 있는 겁니다. 자, 무기폐와 기흉은 서로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폐는 공기가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기폐고 기흉은 뭐냐? 이게 기가 공기기자거든요. 다 기가 공기기자예요. 기흉은 흉막이 찢어져서 흉막에는 공기가 없어야 되는데 흉막에 공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기흉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폐와 기흉이 같이 있으면 더더욱 심각한 이제 질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까맣게 사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너무 심해서 자, 기관지 확장증은 여러분 기관지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 기관지가 이 정도로 폐포 모양 이렇게 이 정도로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관지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병명 자체가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가 늘어났다라는 병인데 이 기관지 확장증이 심해지면 폐까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 심해서 여기 나왔죠. 제가 폐포가 망가졌다. 그래서 이런 이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숨이 차다. 그것도 굉장히 숨이 찰 경우에는 내가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뭐 내가 어디가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 숨이 차다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호흡기 질환으로만 숨이 찬 게 아닙니다. 숨이 차다고 해서 호흡기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 소개를 해드리면 숨이 찬 원인에는 크게는 물론 당연히 호흡기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심장, 하트라고 하죠. 하트. 심장이 안 좋아도 숨이 찹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빈혈이 있어도 숨이 찹니다. 뭐 빈혈이 있어도 숨이 차 여러분 다 아는 상식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내분비적인 질환, 그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숨이 찹니다. 그러니까 숨 차는 원인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숨이 찰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 숨찬 원인이 호흡기 때문에 그런 건지, 심장 때문에 그런 건지, 내분비적 질환이 있는 건지, 빈혈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기에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폐가 보내는 SOS 신호. 너무나 유명한 신호죠. 기침입니다. 기침.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병원을 가는, 이건 전 세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라, 환자들이 병원을 가는,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이비인후과나 하여튼 병원을 가는 most common symptom, 가장 흔한 증상이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기침입니다. 사람들은 기침을 가장 많이 해서 병원을 가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기침이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기침했다고 병원에 바로 가지는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3주 이상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3, 4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주 동안 계속 기침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감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천식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천식일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또 세 번째는 비천식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천식과 굉장히 비슷한데 천식이 아닌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결핵, 기관지염, 폐암, 이러한 것들이 3주 이상 기침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호흡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병원을 가서, 이거는 병원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3주 이상 기침이 돼서 병원을 갔는데, 혹은 2달 이상 기침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영상학적인 검사를 안 하거나 폐기능 검사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질환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침이 이렇게 오래됐다. 기침이 오래된 기침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책도 써봐서 그런지 하나 명언 비슷하게 제가 세림포 SG림포유님 45만 원. 아니, 오늘 제 강의 강의가 제가 3년을 넘게 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슈퍼챗을 많이 쏴주시는 방송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그 표어가 폐가 보내는 가장 솔직한 구조 요청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기침은. 그래서 기침이 오래됐다는 경우는 그만큼 내 폐가 빨리 나를 봐줘, 나를 제발 살려줘 라고 외치는 아주 가장 솔직한 구조해줘 라고 외치는 요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침을 2달, 3달 하는데도 이건 그냥 감기고 담배 피면 그냥 기침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폐가 가장, 우리가 생명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기인 내 폐가 나보고 제발 나 좀 살려줘 라고 외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3주나 2달 이상 된 기침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내 폐를 위해서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제가 이렇게 가장 솔직한 구조 요청이니까 이거를 자신이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폐인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오래된 기침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제가 아주 간곡히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기침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인데, 보시면 엑스레이는 항상 까맣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폐가. 근데 여기 왼쪽에 뭐가 이렇게 허옇게 있잖아요. 그렇죠? 폐 자체가 완전히 다 하얗면 이거를 우리가 무기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폐가 일부분만 지금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폐 안에 폐 염증이 심하든지 폐에 덩어리가 생겼든지 뭔가가 하여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추가적인 검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분은 기침을 한 6개월 이상 하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엑스레이는 뭐 6개월 이상 기침을 했는데 안 찍는 병원은 그 병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가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의 이제 의사 선생님과 또 두 부류의 환자분들이 나뉩니다. 자, 어떤 의사 선생님은 6개월 기침을 했지만 엑스레이가 정상이니까 괜찮아요. 약 먹고 기침약 먹고 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가 지금 정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엑스레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봅시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두 의사 선생님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은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자고 권유했을 때 나는 검사 엑스레이가 정상이니까 검사 안 할래요 하는 환자분도 계시고, 어떤 환자분은 선생님이 정밀 검사하라고 하니까 저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환자분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면 1부터 한 5%의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는 찍어야 되죠. 왜냐하면 5%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85%, 95%는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자, 이 환자는 제가 환자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침을 너무 많이 했고 엑스레이는 정상이지만 CT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환자분은 제 말씀을 들어서 CT를 찍었어요. 이게 2024년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6월달에 CT를 찍었더니, 제가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 이게 종양입니다. 종양. 이 종양이 3cm가 안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안 보인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의 종양은 한 5cm 정도 돼야 돼요. 5cm 정도로 되면은 폐암이 이미 4기로 진행된 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CT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이분은 살으신 거고요. 폐암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암을 왜 발견 못하지? 발견을 못하는 게 거의 95%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반드시 전문가가 권고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분은. 이거 한 7cm 되거든요. 이 폐암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의 암은 굉장히 덩어리가 크면 엑스레이에 보여요, 이렇게. 근데 엑스레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폐암이 없다, 이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경고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폐암이죠. 여기는 엑스레이에 보이면 4기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각심. 근데 이게 다 오래된 기침이거든요. 기침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침을 오래 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병원을 또 가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또 기도를 막고 있는 폐암입니다. 이런 폐암은 저설량 CT를 찍어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으면 폐암이 100%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CT까지 찍었는데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드물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CT에서도 폐암은 안 나왔는데 뭔가가 조금 기관지에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했더니 기도를 막고 있는 폐암이죠. 이분은 기침도 오래 했고 숨도 많이 찼어요. 왜냐면 기관지가 숨구멍인데 숨구멍을 이렇게 막고 있으니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그렇죠? 숨이 차고 기침하고. 근데 CT까지 정상. 이런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을 했더니 이렇게 폐암이 기관지를 막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긴 한데요. 원인이 없는 체중 감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체중 감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 감소가 되겠죠.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식사도 잘 하시는데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입맛이 정상인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체중 감소가 폐암 환자에서 무려 50%나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해. 입맛은 밥도 잘 먹고 내가 특별히 다이어트하고 뭐 특별히 살 빼려고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계속 줄어.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 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폐뿐만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위, 대장, 췌장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원인 없는 체중 감소. 이런 경우에는 폐암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동안에 5kg, 비교적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6개월에 5kg이나 체중 감소가 있어서 이분은 엑스레이만 찍었어도 이렇게 한 8cm에서 9cm 되는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엑스레이에 찍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사기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중 감소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폐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폐는 우리 신체 여러 감각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폐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의 장기 중에서 제일 큰 장기가 폐예요, 여러분. 심장이 한 요만하잖아요. 그럼 폐는 요거의 5배예요. 그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럼 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원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도 너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폐가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폐가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 여기는 흉통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지? 폐는 통증을 못 느낀다면서 왜 또 흉통은 나와 있지? 그렇죠?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폐 자체는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물주께서는 김민아님 3만 원 감사합니다. 조물주께서는 우리 폐를 싸고 있는 이 흉막, 폐가 딱 있으면 이 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흉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막에는요, 통증에 대한 신경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흉통이 일어나는 것 중에 물경진님, 귀요미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왜 흉통이 일어나느냐? 흉막에 자극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흉막의 염증, 늑막염, 옛날에 늑막염을 하고 지금 흉막염이라고 하는데 이 흉막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흉통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폐에 가는 혈관이 있어요. 폐에도 혈관. 우리가 장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관이 있잖아요. 정재희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 폐를 막아버리는 지금 슈퍼챗 타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투님 감사합니다. 폐가 혈관이 딱 막히는 색전증 여기 이럴 때도 우리가 흉통이 일어나고요. 폐렴일 경우에도 흉통이 왜 일어나느냐? 폐렴은 이제 염증 세포가 막 분비가 되고 백혈구가 올라가고 열이 나고 흉막이 자극이 되니까 네 카추님 감사드립니다. 흉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흉통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또 의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심장의 통증이냐, 약간 심장에 때문에 일어나는 흉통이냐, 아니면 이게 호흡기 질환으로 일어나는 흉통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통증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통증, 이걸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감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의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통증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으로 온 통증은 골든타임이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골든타임 안에 빨리 응급실에 가서 이 혈관을, 심혈관을 뚫어줘야지 이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폐렴인 경우에는 6시간을 만약에 항생제가 늦게 들어갔다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늑막염도 마찬가지예요. 폐색전증은 응급이긴 하지만, 그래서 심장에 관한 통증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통증의 차이는
자, 심혈관으로 인한 통증은 여러분,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뽀개지는 것 같은 통증은 처음 겪어본대요. 가슴이 뽀개진다. 이 심장을 칼로 완전히 찢는 것 같다. 환자분들의 표현이에요. 가슴이 망치로 막 그냥 그 해머 같은 거로 두드리는 것 같다.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심근경색에 가장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특징은 위가 아프다. 명치 끝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치 끝이 아프면 환자나 의사들이나 이거 소화가 안 된다. 위궤양이다. 위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궤양의 통증은 완전히 틀린 게, 이게 위궤양은 뭐 쓰리면서 약간 이 정도로 아픈 건데, 이거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통증이 명치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심근경색 중에서 그 하부, 심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심장 밑에가 요 명치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흉통도 여러분 그냥 뭐 위내시경 하러 가셨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위내시경 하다가 죽어요. 그거는. 근데 심장의 문제, 심장의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심한 이제 그 위장의 통증은 어쨌든 병원에 가시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감별을 해주실 겁니다. 프리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흉통은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 명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면 폐는 그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고 했는데, 숨을 이렇게 내가 숨을 들이쉬는데, 통증이 있다. 통증이 막 증가된다. 이런 거는 폐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레드 카드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글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네. 성님내과님 위 아프다. 위 아프던데. 그러니까 위 아픈 거는 이제 위가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심근경색의 위가 아픈 거는 그 정도의 아픔은 아니고 정말 죽을 듯한 그런 통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제가 엑스레이는 까맣게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오른쪽도 눈꽃이 내린 것처럼 돼 있고요. 완전히 눈꽃이죠. 허옇게 돼 있는데 완전히 하얀 게 아니고 폐에 그냥 눈가루를 확 뿌려놓은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왼쪽도 그렇게 돼 있어요. 눈가루를 다 뿌려놓은 것 같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광부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석탄 캐는 거. 그래서 탄강부 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진단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곤란, 숨이 찬 것 중에서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숨은 별로 안 차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엄청나게 찬 그런 탄강부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폐가 보내는 우리 그 나를 살려주세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가래가 있습니다. 가래. 자, 가래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폐의 표정이다. 가래. 우리가 그 사람의 낯빛을 보고 야, 너 낯빛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병원에 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어디 아파? 얼굴빛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래 색깔이 있는데 그 가래의 색은 내 폐의 얼굴이다. 표정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희주님, 감사합니다. 명언 장난 아니네요. 제가 작가이지 않습니까? 책을 쓴 작가. 네. 그래서 여러분, 흰색이다. 가래가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정말 투명한 흰색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병원을 안 가셔도 되는, 그러면 뭐 얼굴빛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폐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고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유색이다. 우유색은 여러분 아시죠? 흰색은 맑고 투명한 거고요. 우유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우유는 투명하지가 않아요. 불투명하고 좀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유색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유색부터는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염증이 아니라 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염증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래 색깔도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갈색이다. 이 갈색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폐렴 막대균, 폐렴 강균이라고 하죠. 클레비젤라라는 세균이 있는데 그 클레비젤라 세균일 경우에는 가래가 이렇게 밤색, 뭐 이런, 제 옷이 밤색인가요? 여기 약간 이거보다 더 진한 갈색, 밤색으로 가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죠. 가래가 녹색으로 나온다. 이거는 녹농균. 가래가 녹색으로 나오는 균은 이제 슈도모나스균, 녹농균이기 때문에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뭐 피가래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모든 분들이 가래에 피가 나온다 하면은 그냥 놀래가지고 병원에 오시죠. 그래서 피가래다 나오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결핵부터 폐렴부터 기관지염부터 기관지 확장증부터 심각하면 이제 폐암, 뭐 폐색전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환자분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가래를 뱉었는데 가래에 피가 나왔다 하면 이제 폐암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죠, 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오십니다. 가래에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래도 우리가 호흡기가 여러분들 보내는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그냥 투명하고 맑은 가래 이외에 우유색, 갈색, 녹색 피가래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유가래예요, 여러분. 우유빛 가래. 완전히 불투명하죠. 색깔은 약간 노란색이지만 흰색, 흰 노란색인데 이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 기한이 되시고 가래 뽑아낸 거거든요. 이 투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건 굉장히 염증이 심하면은 이러한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가래를 뭐 거의 800cc, 1000cc 뽑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기관지 세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가래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거니까 병원에 꼭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것도 꼭 좀 뭐 에세이 같은 책같이 제가 대사를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 대신에 숨으로, 숨차다고, 기침으로, 가래로 조용히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이게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이렇게 대사로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그냥 뭐 폐는 안 아픕니다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명언처럼 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나 대신 숨으로 기침으로 가래로 여러분들께 조용히 살구사랑님 감사합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보냈어요.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내 폐나 기관지가 나 좀 봐줘. 나 지금 문제가 있어. 감사합니다. 네, 송호정님 감사합니다. 나 좀 봐줘 하고 이렇게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시하면 이거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잘 무시하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여자분들은 병원에 잘 오시는데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또 담배를 피시니까 담배 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하시는 분들은 이 신호를 무시를 많이 하는데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도 눈치가 좀 빠삭해야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나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도 잘 살았지 요즘에는 남자들도 눈치가 빨라야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남자분들도 눈치를 잘 챙기셔가지고 초기에 나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지 사랑받는 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은 폐의 비명입니다. 호흡곤란은 폐가 절규입니다. 체중 감소는 폐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잘 인지를 하셔서 내가 보내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데 내 친구가, 내가 아픈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픈데 우리 동생이 대신 신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경우는 내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나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입니까? 그렇죠? 내 몸은 나를 살려달라고 신호를 열심히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게 내 자신이라면 굉장히 이거는 모순된 일이고 슬픈 일이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 폐가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신호를 보낼 때 반드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건 내 기관지가 나보고 살려달라고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게 베스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죠? 금연. 예,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고요. 마무리 핵심 정리. 네. 이명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핵심 정리.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펜은 처음에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 신호를 읽어내는 거는 의사의 역할입니다. 약간 신호를 읽는다는 거는 뭐죠? 그 신호를 보고 이게 왜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까? 왜 호흡곤란이 나타났을까? 호흡곤란의 원인이 뭘까? 이거를 진단하는 거는 저의 역할입니다. 호흡기내과 의사의 역할이지만 저를 찾아오는 것은 저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저를 찾아와야지, 병원을 찾아가야지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원인이 뭔지 찾아서 진단하는 게 의사지, 그 환자를 병원에 오게끔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환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김민호님 감사합니다. 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잘하고 자기 몸을 잘 챙기고 눈치가 빨라요. 내 몸 안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겁니다. 자, 오지 않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시지 않는 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일찍 눈치를 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의 강의는 40분이네요. 딱 마쳤고요. 이제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 주시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 통계님, 천식이 있는데 포스터 100, 엑시마, 거담제, 싱글리어 두 종류 한시타민제. 예, 스테로이드 숨쉬기가 좋아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강비단 매니아심에서 저 스테로이드는, 천식은 우리가 만성 기관지의 염증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후원.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을 치료하는 위해서는 항염증 효과가 들어가 있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 항염증 효과에 가장 강력한 그 제형이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메니에르나 이런 감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의사는 없는데요. 뭐 메니에르 병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천식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은 천식은 염증성 질환이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니까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최민호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님, 조깅할 때 숨 찬 거랑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조깅을 하면 정상인도 당연히 숨이 차죠. 조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숨이 차다는 게, 여러분, 숨이 찬 거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내가 조깅을 쭉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조깅할 때 숨이 찼던 게 10이라고 표현을 하면, 똑같은 조깅을 똑같은 속도로 하는데 그 숨 찬 게 뭐 100으로 숨이 차요. 그런 거는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숨 찬 게 더 심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조깅 자체를 할 때는 무조건 뭐 숨은 당연히 차죠. 우리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산소를 우리가 소모하면서 하는 운동에는 당연히 숨이 찬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호님, 기침을 했던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슬라이드 강의 때 보여드렸죠. 자, 3주까지의 기침을 우리가 3주 이내의 기침을 그냥 급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3주가 넘어가서 3주부터 8주, 2달까지는 급성보다는 조금 더 긴 거다 얘기를 하고요. 저렇게 만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는 의학적으로 2달입니다. 2달 이상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크로닉 커핑, 만성 기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만성 기침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거는, 급성은 3주까지 혹은 최근에는 2주까지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정통적으로는 3주까지의 기침은 급성, 2달 이상의 기침은 만성, 그 사이 3주와 2달 사이는 아급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진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창 H9K님, 기침을 어느 정도 할 때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2달 이상 기침은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했고, 3주 이상 기침도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침을 3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3일밖에 안 했는데, 이 기간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3일을 기침을 했는데 너무 숨이 차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숨이 찰 땐 빨리 병원 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기침을 하면서 너무 숨이 찬다. 또 기침을 하는데 피가래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기침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피가래, 숨찬 거. 그러니까 기침만 한다. 그럴 때는 뭐 3, 4일 됐고 5일 되는데 병원에 안 가셔도 되죠. 근데 뭐 하루밖에 안 됐고 이틀밖에 안 되는데 숨이 너무 차. 숨을 못 쉬겠어? 아니면 갑자기 막 가슴 흉통이 너무 심하면서 기침을 해? 아니면 뭐 피가 나오면서 기침을 해? 이거는 기침의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독감은 치료 안 해도 되나요? 독감은 치료해야죠. 특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금 20대, 30대에서 A형 독감이 그냥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작년보다 14배 이상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14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독감은 치료를 안 해도 나을 수는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합병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뭐 독감에 대한 항바이러스 약제가 나와 있으니까 독감은 치료하는 것이 맞죠. 치료 안 할 경우에 A형 독감은 전파력이 B형 독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치료를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죠. 요즘 A형 독감 유행하니까요. 희주님, CT는 최종 단계인 줄 알았는데 CT로도 폐암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CT는 최종 단계, 여러분 폐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단계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입니다. CT를 찍어서 우리가 종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CT를 찍어서 뭐 암이 종양이 보이면 그걸 당신은 수세포 폐암입니다. 당신은 편평세포 폐암입니다. 이렇게 진단 못해요. 폐암의 종류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가지 중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다 틀리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CT로 알 수가 없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로 조직을 띄어내야 이 환자를 수술을 할 건지, 항암 치료를 할 건지, 항암 치료 수술을 할 건지,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CT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CT는 기본 단계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 중에서 김나071님,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 가장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할 증상은 뭔가요? 말씀드렸죠. 숨찬 거, 가래 피 나오는 거. 이거는 정말 빨리 가보셔야 되고, 흉통도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피가래 나오고 뭐 이거라고 할 수 있고, 숨이 너무 차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영진님. 네. 오늘의 또 제 3년 강의 역사 중에서 오늘이 후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또 날이어서 저도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 또 강의를 많이 해서, 또 이민재님, 숨이 차는 원인은 폐가 안 좋을 때만 나타나요. 말씀드렸는데, 폐가 안 좋아도 나타나고, 네, 심장, 하트, 심혈관이 안 좋아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혈액내과 쪽으로 빈혈이 안 좋아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갑상선이 안 좋아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차는 원인이 워낙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혜영님, 저희 할머니 75세이십니다. 1년 정도 기침하셨는데 짧게 콜록콜록 빈도가 많은데 숨차거나 쌕쌕거리는 증상은 없습니다. 간단한 감기 증상. 저건 감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1년 됐으니까 기침을 짧게 하고 뭐 쌕쌕거리거나 숨찬 거는 없는데, 지금 1년을 기침을 했으면 감기가 아니고요. 이제 만성 기침이잖아요. 만성 기침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쌕쌕거리는 거, 숨차는 거 없으면 그냥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만성 기관지염도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할머님 75세시면
왜냐면은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상태에서 뭐 독감이 걸린다든지 뭐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그러면 저게 확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 정도 됐으면 병원 가셔서 저기 검사를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0분 약속한 시간이 또 정확하게 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숨찬 걸로, 그 대신 흉통으로, 기침으로, 가래로 이런 걸로 여러분들께 신호를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호를 잘 일찍 눈치채셔서 나의 건강을 조기에 지키시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폐가 그런 신호조차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않도록 평소에 호흡기 건강 관리,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하시고 금연하시고 미세먼지 많을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요리할 때 환풍 잘 하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